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시가 최근 차세대 자원순환단지 설치 사업 입지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광양읍 중림리의 한 야산입니다. 광양시 차세대 자원순환단지 입지선정위원회는 이 일대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곳의 지역을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 시설 입지 1순위와 2순위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일일 소각시설 220톤,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90톤, 재활용 선별시설 30톤 규모입니다. 시는 오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오는 2027년 본격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6일까지는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서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요. 거기서 또 진행 과정 중에서 공청회도 저희들 또 개최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후보지 인근의 9개 마을 700여 가구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후보지 일원은 도심과 멀어 에너지 회수라는 시설 목적에 어긋나는 데다 유해 물질에 의한 인근 환경과 농작물 오염이 우려된다며 선정위의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되기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입지 선정을 했던 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입지 선정을 다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개정 폐기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광양시 역시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들처럼 쓰레기 소각 시설 사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주민 반대의 벽에 부딪히면서 상당 기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에 합의한 것은 역사적인 쾌거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5일 밤 역사적 쾌거가 이루어졌던 보고를 받았을 때 너무나 가슴이 떨리고 감격했다며 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선도적인 선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방문한 한덕수 총리에게 통합의대 신청을 설명하고 전남 국립의대가 여야 의정협의체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합의에 환영의 뜻을 내놨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전남을 대표하는 두 국립대의 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민의 염원인 의대 설립을 앞당기고 해묵은 동서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제 정부가 나서 의대 신설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전남교육청도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쌍둥이 딸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육아 스트레스로 엄마가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6개월 된 쌍둥이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인 40대 이모 씨는 범행 장소에서 30km 떨어진 화정면 낭도에서 딸들을 살해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쌍둥이 딸들이 각각 안방과 작은 방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집 앞엔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고 뜯지 않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 씨는 한 달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들은 이 씨가 평소에도 외출을 삼가했고 집에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말합니다. 애기들이 밤에 새벽에 막 운다 그래요. 엄청 울어요, 애기가. 제 집에 있으니까 자주 다닌단 말이에요. 한 번만은 마주친 적이 없어요. 경찰은 현장에 흉기가 없었던 점을 토대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로 아이들을 살해하고 저희 경찰에서는
피해자 부검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동학대 신고 전력을 확인하고 있고 남편의 범행 공모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시가 관내 공사 현장에서의 도급업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클린페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오늘 신한은행, 교보증권, 페이컴스 등과 체불 방지 자금 관리, 채권 신탁 제도를 연계한 차세대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협약으로 하도급 공사 대금과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해 지역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9월 장흥군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근 전북과 강원, 충북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남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본부를 가동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축산농가 예찰 등 상황 관리를 위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집중 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고위험 지역 오리 농가에 사육 제한 조치를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여수 출신 윤형숙 열사 재조명을 위한 시의회 정책 토론회에 이어 조만간 윤형숙 열사길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역 출신 83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등 관련 선양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이달 초 여수시 의회에서 윤형숙 열사 바로 알기와 지역사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은 앞으로 열사의 삶을 재조명해 이를 발전적인 지역 정책으로 다듬기 위한 학술 연구와 자료 발굴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열사가 독립운동은 물론 여성 계몽에도 적극적이었던 만큼 지역 차원의 영화나 연극 등 스토리텔링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윤형숙 열사의 기념비와 그다음에 기념관 건립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본 조례, 역사, 문화, 인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상임위에 부의가 됐습니다. 그 근거를 토대로 우리 여수 지역의 독립 운동가라든가 그런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그런 사업도. 현재 윤형숙 열사 묘역은 지난해 말 국가보훈부로부터 현충시설로 지정돼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4월 돌산 주제년 열사길에 이어 올해 안에 화양로 용주교차로에서 중림교차로까지 4.7km 구간을 윤형숙 열사로로 5년 동안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 발굴에 적극 나서 지금까지 83명을 발굴했고 이들에게 독립장과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 정부 훈포장을 추서했습니다. 또 이순신공원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주변에 77개의 공적비와 키오스크 등을 설치했고 앞으로도 유족회나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의 그 지난 공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잊고 지나가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뭐 이런 그런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 중심의 항일 독립운동 역사가 다음 세대에 전해줄 지역 정체성의 하나로 새로운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김 수출액이 수산물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지난달 말까지 우리나라의 김 수출액은 8억 5천만 달러로 이 가운데 36%인 3억 600만 달러가 전라남도 김 수출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김 수출액 7억 달러 조기 달성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비 신품종 종자 개발과 신규 어장 면적 확대 등 고부가 가치화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내년 말까지 불법 어업 단속과 어선 안전 조업 지도를 위한 다목적 관공선을 새로 건조합니다. 여수시는 내년 11월까지 9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19톤급 규모의 다목적 어업 지도선을 건조하기로 하고 최근 전남 곡성에 있는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의 시작을 알리는 강제 절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건조되는 다목적 관공선은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 선박으로 불법 어업 단속과 어선 안전조업 지도는 물론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행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광주에 헌혈을 700번 넘게 한 시민이 있어 화제입니다. 이 정도로 헌혈을 하려면 4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은 헌혈을 해야 하는데요. 헌혈을 하기 위해 탈모약도 포기할 정도라는데 이렇게 헌혈에 진심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천홍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피를 뽑고 있는 강영선 씨. 이번이 701번째 헌혈입니다. 한 달에 많게는 2번씩 어느덧 40년째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증한 피의 양만 28만 cc, 성인 남자 60명에 달하는 양입니다. 군대 제대해가지고 이제 사회 초년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헌혈차가 있길래 가서 헌혈하게 됐습니다. 700번 이상 헌혈을 한 사람은 전국적으로도 역대 10명뿐입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약성분 때문에 헌혈이 어려운 만큼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퇴직 공무원인 강 씨는 40년째 건강을 관리하며 탈모약도 먹지 않을 정도로 헌혈에 진심입니다. 제가 막 머리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 헌혈을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이 오고 그 약을 반나가 뵀거든요. 반나가 보고. 강 씨는 헌혈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300회 헌혈 때쯤 만났던 백혈병에 걸렸던 초등학생이 자신의 헌혈로 건강을 회복했던 일을 가장 뿌듯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수혈을 받고 아이가 건강을 회복해서 뛰어다니는 걸 볼 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그런 마음이었고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다 보니 헌혈의 집 간호사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입니다. 2주마다 바늘 이렇게 찔러가면서 하시는 건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700번이 넘는 헌혈 기록은 다른 시민들에게도 전달하는 바가 큽니다. 25살 때 헌혈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제 나이가 딱 25살이어서 저도 열심히 헌혈해서 아버님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 씨는 헌혈 가능 나이인 69세까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며 자신의 기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돼 헌혈자들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